5-2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어요. 이 주제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직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의고사에서 몇 번 출제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제집을 보면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는 꼭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꼭 틀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안 중요하겠지 하고 넘겨놓기에는 조금 찜찜한 주제라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제를 다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량의 기준이 바뀐대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원자량에 대한 개념을 다시 떠올려야 기준이 바뀌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전 강의를 검색해보니 3강에서 원자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원자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생각나는 대로요. 원자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원자의 질량이죠. 그런데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서 원자잖아요. 절대값을 쓰지 못하고 상대값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값을 쓰려면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그래, 너가 오른손 들고 기준! 앞으로 넌 원자량이 12야 라고 정했었죠. 상대값, 즉 비교하는 값이다 보니 단위가 없습니다. 이 정도 떠오르면 원자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12라는 원자량을 갖는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한 거예요. 상대값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을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몸의 질량을 70kg이라고 하고 사람 B의 질량을 140kg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를 상대값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제부터 내가 모든 사람들의 질량의 기준이 될 거야. 그 기념으로 질량값을 1로 정해야지. 그럼 B는 자연적으로 2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을 바꿔봅시다. 사람 B가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 네가 기준이야? 이젠 내가 기준할래. 그래서 만약 B를 기준으로 잡고 1이라고 한다면 나의 질량은 0.5가 되겠죠. 기준이 바뀌니 당연히 기준 값을 중심으로 했던 상대값들은 바뀌게 되겠죠. 모든 상대값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이 상대값들이 바뀌더라도 값들 사이의 비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2배였다면 기준이 바뀐 후에도 두 값의 차이는 2배가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기준이 바뀔 때 변하는 것들부터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겠으니 우선은 설명하면서 막 써보겠습니다. 첫째, 단위가 없던 상대값들은 모두 변합니다. 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들은 모두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변하기 전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원자량이 12입니다. 이때 질량수 1짜리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었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1은 아닙니다. 1.008 정도 됩니다. 근데 1이라고 우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탄소의 원자량을 24로 바꿨대요. 그럼 질량수 1짜리 수소는 원자량이 2로 변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원소들의 원자량은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눈여겨볼 것이 원자량은 변하지만 원자량 사이의 질량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12배 차이가 났었는데 원자량의 기준이 변해도 12배의 질량 B는 유지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변합니다. 왜 변하는지 볼까요? 아보가드로 수가 뭐였죠? 원자량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고요. 그래서 묶음 단위를 쓴다라고 했었죠. 단위가 없는 원자량에 그램을 붙여줄 수 있을 만큼 모았을 때의 탄소 입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고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의 원자량이 더 이상 12가 아니라 24로 변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24에 그램을 붙여줄 만큼의 탄소를 모아야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겠죠. 질량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모아야 할 탄소의 입자수는 증가하겠네요. 이 경우라면 탄소를 살짝 근사해서 1.2 곱하기 10의 24승계를 모아야지 24g이 되겠네요. 자, 새로운 아보가드로 수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질량이 2배 증가했으니 모아야 할 입자 수도 당연히 2배 증가했겠죠. 세 번째입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몰에 대한 값들이 모두 변하게 되겠네요. 즉 1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구성하는 입자 수가 변했기 때문에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모두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준이 변하더라도 실제 질량, 실제 부피는 변하지 않죠. 같은 표현으로 원자 혹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비율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내 몸의 질량이 기준이고 상태값을 1로 썼을 때 사람 B는 2라고 했었죠. 만약 기준이 바뀌어서 사람 B가 1이라면 난 0.5라고 한들 내 몸의 질량 70kg은 변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을 찌우거나 살을 빼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겠죠.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변하는 값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B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의 의미가 원자량이죠. B라고 했으니까 원자량 B가 되겠죠. 원자량 B는 변하지 않는다. 앞에 이런 말을 붙이면 더 좋겠네요. 원자량은 변하더라도 원자량 B는 일정하다. 세 번째입니다.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밀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기준이 변한다고 한들 그 물질을 이루는 실제 부피, 실제 질량은 변할 리가 없죠. 따라서 밀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문제로 접할 텐데 문제를 풀다 보면 기준이 변하기 전과 후에 1몰의 밀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준이 변한 후에 1몰의 밀도는 역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1몰의 부피, 1몰의 질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기준이 변하면 1몰에 해당하는 값들이 변한대요.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그러니까 기준이 변한 후에 1몰의 밀도도 변하지 않을까? 왜? 이 값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 1몰의 부피나 1몰의 질량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더라도 부피나 질량은 같은 비율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1몰의 부피가 2배가 됐대요. 그러면 1몰의 질량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분모 분자의 값들은 상쇄되겠죠. 1몰의 밀도는 변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1g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 원자수나 분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량이 변하지 않으니 1g을 만들기 위해 때려 넣어줘야 될 입자들의 숫자는 변할 리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표만 딸랑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후 스스로 표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렵니다.